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법령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데 이 경영지도사라는 과목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 보셔야 되고, 영어는 또 대체 또 성적을 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회계학도 있고 뭐 경영 원리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게 다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5과목을 실제로 이제 시험 보셔야 되고 25문제가 나오는 그런 건데 한꺼번에 또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법령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면 조금 이제 수월하겠느냐, 아니면 이제 공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시간에는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법령 부분은 득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과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통계들을 살펴보면 뭐 Q&A에서 정확히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 관계법령이 그나마 성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보통 60점은 조금 넘는 수준들. 그래서 근데 다른 과목들은 55점 정도의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나마 그래도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득점을 뭐 70점, 뭐 75점 이렇게 맞아주시면 조금 다른 데서 좀 수월하죠. 물론 이제 과목 낙제는 다 피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를 외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를 뭐 계산하고 회계 쪽은 이제 쉽게 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이 원리를 아시고 문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여기는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외울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의 공략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같이 보실까요? 일단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거에 이 시험이 어떻게 5년 동안 어디서 많이 나왔냐, 그러면 뭐 어디서 많이 나왔냐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거에서부터 소상공인 기본법, 뭐 소상공인의 보호지원, 그다음 기술혁신, 인력지원, 사업전환, 그다음에 중소기업 진흥법, 그다음에 벤처 육성, 벤처 투자, 그다음에 판로, 구매 확정, 구매 지원 및 판로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챕터로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진흥법, 그다음에 육성법, 이 투자, 요쪽 요 3개 지역에서 대략 9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9문제씩, 3문제씩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물론 여기서 이제 2024년에는 벤처 투자법이 2문제 나왔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우리 교재도 살펴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도 물론 뭐 똑같이 2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이쪽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잘 맞춰내실 수 있고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벤처 투자 쪽은 나중에 좀 들어왔어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거지. 지금 2022년부터 생각해보면 벤처 투자나 육성 이쪽에 중심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을 좀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기본법의 내용들도 뭐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한 2문제, 3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다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략법, 공부법, 중기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죠. 암기입니다. 대체로. 근데 암기하는 방식은 외운다는 거죠. 근데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고요. 그냥 무턱대고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끝까지 못 갑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약간 공부가 많이 되면요. 회계원로 같은 건 논리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논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느낌이 좀 강해서 외워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약간 기가 질려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엔 조금 힘을 좀 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처음에 이게 처음에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을 너무 주셔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다 같이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아까 보신 게 10개 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개 파트의 목차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그 목차를 익힌다는 게 목차를 쫙 보면서 그걸 어떻다?
머릿속으로 해서 이렇게 막 외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10개에서 아까도 보시면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기술혁신, 인력 지원, 사업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소기업 진흥법, 그 다음에 벤처 육성, 벤처 투자, 판로 지원 이렇게 10개를 제가 쭉 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읊어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10개가 순서대로 잡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건 어느 부분이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뭐 성능 인증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게 기본법에 나오는 건지 판로지원법에 나오는 건지를 모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성능 인증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성능의 검사, 인증, 뭐 품질 검사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맨 마지막에 판로지원이거든요. 그래도 시험이 첫 번째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순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 뒷부분에 있는 걸 앞에 내기도 하고 막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쯤에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기억이 나고. 그래서 먼저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아주 깨알 같은 세 목차까지 다 외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디쯤에 있겠구나 정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알같이 외운다는 게 아니라 어디쯤에 대충 있겠구나. 이게 되면 중간 제목을 외운다는 게 뭐냐면 외운다고 제가 써놓으니까 막 무조건 막 옆에서 써가지고 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지 이렇게 벤처 투자법 같으면 뭐 개인 투자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투자조합 나오고 벤처 투자조합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아 거기에 뭐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걸 익히시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든지 진흥법, 벤처 육성법이나 투자법 이쪽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쪽은 좀 중간 다른 다른 부분에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도 뭐 두 문제씩 나오지만 거기는 막 목차를 어마어마하게 외우듯이 필요는 없는데 이 육성법하고 투자법, 벤처 육성법하고 투자법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소제목까지 좀 익혀놓으셔야 돼요. 중간 제목까지는. 그래서 이게 쭉 머릿속으로 아웃라인이 잡히셔야 그 다음부터 외워서 책갈피에 껴넣듯이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단위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순서 10개 단위로 일단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0개 단위 익힌 다음에 기본법부터 읽으세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면 왜 안 되냐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머릿속으로 익혀놨던 외워놨던 걸 그 다음에 까먹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막 써서 외워요.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쭉 10개 단원을 쭉 읽는 방식으로 아니면 읽는 게 너무 힘드시면 제 수업을 쭉 들으세요. 그냥 내용 보고 듣고 내용 듣고 저도 거의 뭐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지만 거의 같이 읽어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쭉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다 읽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제목, 소제목으로 해서 이 노트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노트로 해서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세요. 대체로 뭐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전업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보다 선배님들 은퇴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생업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노트라는 게 연습장 같은 데다가 종이에다가 쭉쭉쭉쭉 그거를 어떻게 다 여기 10개 단원 있고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게 있다 이 정도로 쓸 수 있게끔만 계속적으로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목들을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대충 있다. 완벽하진 못해도 완벽하게 외우실 게 아니라 아 대충 뭐가 있구나.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려요. 그 부분을 조금 중심에서 보는 거고 나머지는 쭉쭉 그냥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지 이 정도만 아셔야지 이걸 깨알같이 외우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게 진짜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뭐 수능 공부하듯이 서브노트를 만드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제 얘기는 요걸 이제 연습장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 연습장에다 해가지고 목차 정도 쫙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목차 놓고 목차를 베껴요. 그런 게 아니라 쭉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엔 기억나는 대로 목차를 써보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목차를 쓴 거를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완벽하게 못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이게 하시려고 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이게 스무드하게 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익히는 관점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브노트 같은 거는 연습장 같은 데서 써놓은 걸 보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고 다 암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돌린다고 해서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3번 읽으면 거의 뭡니까? 80점이나 60, 70점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3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3번 정도 돌리면 거의 맞춰요. 대충 이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다만 이제 3번을 읽기 힘드시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쭉 들으셔야 돼요. 한 23강 뭐 이렇게 쭉 기본 강의 있고 그런데 그걸 쭉 한번 들으셔야 돼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쭉 들으셔야 돼요. 너무 빨리 하면 또 안 되고 정독으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드시면 2배속 같은 거 너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한 0.8배속 아시죠? 그 1.2배속 정도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익히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안 되면 본인 혼자 읽기 힘드시면 계속 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어디 지나다니면서 뭐 출퇴근길에 익히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게 10개 법령의 종류는 확실히 외워두셔야 돼. 이거 먼저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소제목은 모르려 하셔도 되는데 10개 법령 아까 쭉 기본 제가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판로지원법부터 한번 읊었죠. 그거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소제목까지는 못 외우셔도. 그렇게 해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에 있구나 어느 부분에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과 회독수입니다. 이만한 게 없어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 하시면 아니면 수업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디 가실 때마다 뭐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소리만 들으셔도. 뭐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들어도 계속 익숙해지게. 그렇게 하면은 꽤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법은요, 이 법 공부는 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법 공부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할 때 모든 학원 선생님도 그랬고 교수님들도 그랬고 똑같았어요.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내용을 잘 모르겠어도 읽어라.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없으니까 테이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로만 어디 뭐 들어가시면서 내용 안 보셔도 쭉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내용 이렇게 켜놓고 들으면서 가도 충분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그렇죠? 공부 방법 공략법이라는 게 엄청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데 이게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거는 특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약간 여기 법 공부하실 때는 뭐 다른 뭐 때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좋은데 법 공부할 때는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는 머리 좋으면 지루하거든요. 근데 엄청 좀 머리가 완벽하게 좋지 않은 좀 웃기지만 완전 천재형은 아니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해나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중요 포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바 충분한 득점. 제가 봤을 때는 제 거를 쭉 같이 한 2번 정도 들으시면요. 75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25문제 중에 제가 볼 때는 18개에서 19개는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20개 넘게 맞출 수 있죠. 그럼 80점 넘게 되죠.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공부하시려고 이제 각오를 하시고 계획을 짜셨을 텐데 이 마음 그대로 계속적으로 정진하시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제가 크게 도움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 계획을 꼭 성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뵙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